안녕하세요. 세종과학고 물리교사 박대현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팅을 위한 기본 과정인 3D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린터로 문서를 뽑을 때 한글이나 워드로 문서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프린터에 인쇄 명령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3D 프린터에 인쇄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컴퓨터로 그려진 3D 파일이 필요합니다. 3D 모델링을 하는 데에는 퓨전 360, 라이노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팅커캐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팅커캐드를 통해서 3D 모델링의 기초에 대해서 익히면 다른 3D 프로그램들을 배우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크롬 웹 브라우저를 여시고 구글에서 팅커캐드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결과인 팅커캐드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설명을 한 후에 크롬을 설치하는 시간과 팅커캐드에 가입하는 시간을 따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 일단 설명을 들어주세요. 팅커캐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가입이라는 버튼이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서 가입하세요. 개인 계정 생성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갤러리, 블로그, 알아보기, 교육 이렇게 4개의 메뉴가 오른쪽 위에 있어요. 여러분이 팅커캐드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알아보기로 들어가면 스타터, 학습, 프로젝트 메뉴가 보입니다. 스타터를 선택한 후에 모든 스타터 보기를 누르면 위치 지정, 보기 방향, 이동, 회전, 크기, 그룹, 정렬 등을 배울 수 있는 기본 프로젝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습을 선택한 후에 모든 학습 보기를 누르면 따라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여러 모양들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모든 프로젝트 보기를 누르면 따라해 볼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팅커캐드의 기초를 따라해 보고 싶다면 Let's Run 팅커캐드를 클릭하세요. 팅커캐드의 기초를 1단계부터 차례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입을 하셨다면 로그인을 한번 해보세요.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또는 사용자 이름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가입하신 이메일 주소를 타자를 치시고 다음을 누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로그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암호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하고 메인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여러 작품들은 그동안 선생님들이 한번 보거나 만들어 봤던 작품들이고요. 아까 설명했던 갤러리, 블로그, 알아보기, 교육은 여기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알아보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아까 설명했던 스타터, 학습, 프로젝트 메뉴가 보이게 되고요. 다시 원래의 메뉴대로 돌아가고 싶다면 왼쪽 위에 있는 로고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알아보기에 나와 있는 Let's Run 팅커캐드 튜토리얼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새 디자인 작성에 들어가서 아까 선생님이 말해줬던 Let's Run 팅커캐드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기초 과정을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작업 화면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3D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평면이 보이게 됩니다. 팅커캐드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기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는 뷰 큐브를 돌려서 여러분들이 보는 카메라 시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버튼을 눌러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작업 평면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기본 모양이라고 써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들을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 평면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룹 정렬이라고 써 있는 곳에서는 작업 평면에 가져온 여러 가지 기본 도형들을
그룹을 짓거나 정렬을 통해서 모양을 편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팅커캐드 기본 조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작업 평면의 오른쪽 아래 보면 그리드 편집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작업 평면의 작은 모눈 눈금의 크기입니다. 지금은 1mm로 지정되어 있고요. 보통 3D 모델링을 할 때는 1mm 눈금 간격으로 해놓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본 쉐이프에서 상자를 하나 클릭을 해서 작업 평면에 가져오겠습니다. 상자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로 옮겨서 작업 평면에서 다시 클릭을 하면 상자가 놓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상자를 바라보는 시점을 바꿔보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뷰 큐브를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뷰 큐브에서 정면도를 클릭을 하면 이 정면도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카메라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클릭을 한 상태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원하는 시점으로 바꿀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우측 면도를 클릭을 하면 우측 면도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바뀝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원래대로 카메라 시점을 바꾸고 싶으면 홈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각형은 선택한 도형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홈뷰 버튼을 누르면 원래의 화면대로 돌아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투시 뷰에서 다시 평면 뷰로 돌아갈 수 있게, 투시 뷰와 평면 뷰를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팅커캐드의 작업 평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은 왼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조작을 해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의 시점의 이동도 뷰 큐브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원하는 시점으로 드래그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시점을 막 바꾸거나 확대 축소를 한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홈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는 카메라의 이동이 아니라 물체의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작업 평면은 기본적으로 X축, Y축, Z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가 작업 평면에 가져다 놓은 상자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로 좌우로 끌면 XY 평면 위에서 물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를 평면으로부터 떨어뜨려서 Z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물체를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위쪽에 있는 곡갈 모양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지금은 위로 올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작업 평면에서 떠 있기 때문에 밑에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꽃가를 클릭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릴 수가 있는데요. 마우스로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의 방향 버튼을 이용해서도 이 물체를 좌우 그리고 Z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방향키를 이용을 하면 물체가 이동이 되고요. 지금처럼 한꺼번에 많은 칸을 이동하려면 Alt 버튼을 누른 채로 방향키를 누르면 됩니다. 방향키를 그냥 누르면 이 물체는 XY 평면에서만 한 칸씩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Z축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상하 버튼을 누르면 위아래 Z축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Alt 키를 같이 누르면 Z축 방향으로 한꺼번에 많은 칸을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는 물체의 크기를 바꾸는 것을 배워볼게요. 상자를 하나 작업 평면에 가져와서 상자를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하얀색 사각형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끌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바꾸다가
Shift 버튼을 누르고 또 마우스로 끌게 되면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물체의 크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Alt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로 하얀 사각형을 끌어봤는데요. Alt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중앙에 대칭해서 확대 축소가 됩니다. 검은색 사각형을 가지고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 검은색 사각형은 그 방향으로만 확대 축소가 일어납니다.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해서 크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에 해당하는 치수를 직접 입력을 해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방금 만든 직육면체를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물체를 클릭했을 때 좌우 화살표 같은 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각도기가 표시됩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고 각도기 안쪽에서 물체를 회전시키면 22.5도 간격으로 회전이 됩니다.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바깥으로 끌어서 물체를 회전시키면 1도 간격으로 회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Shift 버튼을 누르고 물체를 회전시키면 45도 간격으로 물체가 회전할 수 있습니다. 회전의 방향은 이 방향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에서도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쪽 짧은 변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Z축 위에 있는 저 좌우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Z축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하얀 사각형과 검은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 직육면체의 모양을 잘 바꾸면 약간 찌그러진 상자의 모양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양에서 모서리를 어떻게 다듬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쉐이프에서 상자, 그리고 원통, 그리고 구 하나를 작업 평면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온 상자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이 상자의 성질을 바꿀 수 있는 쉐이프 창이 뜨고요. 상자를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확대 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길이, 폭, 높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이, 폭, 높이가 맞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이라는 것은 이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3D 프린터로 직육면체를 그대로 뽑으면 이쪽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여러분 손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이라는 것을 늘려줘서 라운드 처리를 해주면 조금은 안전하게 됩니다. 자, 단계를 낮추면 이 원으로 라운드 처리된 게 좀 더 거칠어지고요. 높이면 더 부드러운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솔리드를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홈뷰를 누르고 원통을 선택을 해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원통을 눌렀을 때는 측면, 베벨, 세그먼트 이 세 개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측면은 원통의 원 모양이 선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 그러니까 이 측면을 낮추면 다각형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측면을 높이면 더 원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베벨은 아까 상자에서 모서리 다듬기랑 똑같습니다. 베벨을 높이고 세그먼트의 개수를 늘려주면 조금 더 부드러운 라운딩 처리가 됩니다. 역시 원통도 이렇게 모서리를 다듬어서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홈뷰를 누르고 확대 버튼을 눌러서 구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에서는 단계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낮추면 이상적인 구에서 멀어지고요. 단계를 높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의 모양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구는 색깔을 한번 금색에 가까운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홈뷰로 보고
마우스를 이 세 물체 바깥쪽에서 끌어서 왼쪽 클릭한 상태로 끌어서 이 세 개를 다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얘네들을 델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 보겠습니다. 방금 세 물체를 같이 선택을 해서 델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버렸는데요. 그거를 다시 되돌리는 방법은 컨트롤 Z를 누르거나 되돌아가기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파란색 사각형을 클릭해서 옮기면 하나씩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이 세 물체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활성화된 이 그룹화 버튼을 누르면 이 세 물체는 이제부터 하나의 그룹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원통을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분명히 이 세 물체는 서로 색깔이 달랐는데 지금은 색이 같아 보입니다. 이럴 때는 솔리드를 눌러서 여러 색을 체크를 하시면 원래의 색대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하나의 색으로 통일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색을 해제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는 하나로 묶여서 이 세 물체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 그룹 안에서 원통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원통의 위치를 이 그룹 안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룹을 해제하지 않고도 그룹 안에서 각각의 물체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룹 해제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 세 물체는 그룹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 물체를 옮겨서 어떤 하나의 물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통을 위로 올리고 사각형 상자는 받침으로 쓰고요. 그 위에 공을 올려서 뭔가 공을 받치고 있는 형태의 물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을 해서 다시 그룹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뷰를 바꿔보면서 자, 지금 물체를 옮기는 걸 보면은 하나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카메라 뷰를 옮겨보면서 보면은 뭔가 줄이 안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좀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룹을 해제를 시키고 이 세 물체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대칭 버튼이 아니라 정렬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렬 버튼을 누르면 검은색 동그라미들이 나타나고요. 그 검은색 동그라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거를 눌렀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미리 보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미리 보기를 보시면서 원하는 대로 이 물체들의 줄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렬 기능이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로 정렬이 되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거나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물체를 다시 선택해서 그룹화를 시키고 색깔을 원래 내가 지정한 색으로 바꿔주고요. 카메라 뷰를 돌리면서 보면은 하나의 물체처럼 만들어져서 줄이 잘 맞춰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체들을 쌓기 위해서 작업 평면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상자를 하나 가지고 오고 이 상자의 윗면에 원통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작업 평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 아이콘을 상자의 윗면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주황색 작은 작업 평면이 보이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작업 평면이 상자의 윗면에 달라붙게 됩니다. 기존의 원래의 작업 평면은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여기에 원통을 클릭을 해서 가지고 오면 원통이 바로 상자 위에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작업 평면을 원통 위에 갖다 붙이면 주황색 작업 평면이 원통 위에 생기고 굴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바로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작업평면으로 돌아가려면 작업평면을 클릭하고 작업평면에서 먼 쪽, 바깥쪽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원래의 작업평면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원통 옆에 작업평면을 붙여볼게요. 수직으로 세워져서 작업평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통을 갖다 붙이면 원래 있던 원통에 수직하게 새로운 원통이 붙게 됩니다. 원래 작업평면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작업평면을 본래의 작업평면 바깥쪽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본래의 작업평면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보시면 상자, 원통, 구가 서로 줄이 맞지 않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각각의 물체를 클릭하면 세 개가 모두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정렬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는 모양대로 정렬을 해주시면 그나마 그 줄이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렬 버튼을 잘 눌러서 줄을 맞춰서 물체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제로 구멍 뚫린 하트를 만들어 보면서 솔리드와 구멍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만들었던 물체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홈 뷰로 돌아가고요. 하트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오른쪽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도형들을 보시면 하트가 제공되고 있어요. 이 하트를 한번 작업평면에 불러와 보면 이런 모양의 하트가 있는데 선생님은 오늘 이 하트를 쓰지 않고 하트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자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른 채로 하얀 상자를 끌어서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을 맞춰서 상자를 확대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자의 높이는 12mm로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엔 원통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자, 원통은 반지름을 이 정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와 맞추겠습니다. 37mm죠? 원통의 반지름을 37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사각형의 높이가 12였기 때문에 원통의 높이도 12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을 옮길 거예요. 지금 옮길 때 보시면 물체들이 한 칸씩, 그러니까 1mm씩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작업평면 오른쪽 아래 그리드 스냅을 켜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각형 상자와 원통을 이렇게 맞춰주고요. 원통을 하나 더 복사할 겁니다. 복사는 Ctrl C, Ctrl V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기는데요. 복사하는 방법이 Ctrl CV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클릭하고 Ctrl D를 눌러도 됩니다.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복사돼서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번째로 복사한 원통을 옮겨서 사각형이랑 겹쳐 보겠습니다. 자, 이거 겹쳐놓고 위에서 보면 언뜻 하트 모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해서 그룹화를 시킵니다. 그룹화를 시키면 색깔이 하나로 통일되게 되면서 빨간색 하트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하트하고 거의 비슷한 하트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하트를 가운데 하트 모양의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이 하트를 복사를 합니다. Ctrl C, Ctrl V를 하시고 복사된 하트를 하얀색 사각형 그리고 Shift를 누른 채로 약간 축소를 시켜줍니다. 하트에 구멍을 뚫을 거기 때문에 이 복사한 하트의 높이는 약간 높여줍니다. 그리고 얘를 솔리드가 아니라 구멍이라는 성질로 바꿔줍니다. 이 모양대로 원래 하트에 구멍을 뚫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구멍으로 변한 하트를 본래 하트하고 겹칩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정렬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가운데 정렬을 잘 시켜주시면 위에서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트 모양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운데 하트는 구멍에 해당하고요.
이 두 개를 선택을 하고 그룹화를 시키면 구멍에 해당하는 애는 원래 하트에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구멍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을 때 구멍을 뚫어야 된다, 모양을 깎아야 된다, 그러면 이 구멍과 그룹화를 시키는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팅커캐드의 기초 과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복잡한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배운 구멍 뚫기 기능은 잘 활용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룹화와 구멍 뚫기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3D 프린터로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3D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야 되는데요. 팅커캐드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내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3D 인쇄용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STL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STL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각각의 3D 프린터에서 인쇄가 가능한 G코드 파일로 이 STL 파일을 변환을 시켜주면 3D 프린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